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1차 시때 여러분 학습했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2차 시까지 이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1차 시때 학습을 보면요.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공공부조가 있었죠. 공공부조와 사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땡땡땡은 클라이언트 3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입법과 개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에 충분한 전문 능력이다. 다시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클라이언트의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사람 누구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법률의 변화를 위한 역할들도 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3번. 국회에서 입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심사 단계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일까요? 본회의 때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랬죠. 국회에서 입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임위원회 단계예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법률안이 조정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소관 상황에 관한 법률안을 땡땡땡 명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소관 상황에 대한 법률안은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의 경우 행정부 발의와 국회에서의 발의 모두 반드시 어디에서 심의하고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부 발의나 국회 발의 양쪽에서 발의를 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디서는 반드시 심의하고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다음. 법률안을 위반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식에 의하여 그런 형식을 갖춰야 합니까? 법률안을 위반할 때는 제1조 몇 항, 제2조 몇 항,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조문 형식에 의해야 한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제도 중 공공부조와 땡땡땡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국가가 관장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문제죠. 사회복지 제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국가가 관장합니다. 이런 제도라고 했죠. 네. 자, 이어서 2주차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엘리자베스 비민법은 1601년이죠. 이것은 무엇의 유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대상을 구분하여 구제를 하였습니까? 과거의 비민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 단계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제를 하였습니다. 뭐였죠, 그게?
노동력이었죠.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제를 하였죠. 자, 두 번째, 신빈민법은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땡땡땡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이 원칙은 현재 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신빈민법은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땡땡땡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 신빈민법이 현재 법에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원칙 자체가 워낙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시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등 처우의 원칙이었죠. 열등 처우의 원칙.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력, 노동자의 가장 낮은 급여, 이것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자, 3번 땡땡땡 입법 이후에 공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련의 입법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노동 분야의 개선으로 발전해 갔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 이후에 공장의 노동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이라는 게 포인트겠죠? 공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련의 입법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법은 공장법이었죠? 공장법. 다음 4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복지국가의 기틀이 된 것은 영국의 무슨 보고서다? 사회복지서는 정말 말 그대로 경정과도 같은 것이죠. 베버리지 보고서, 보통은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문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입법한 나라는 어디죠? 사회보험을 입법한 나라. 힌트를 주면 노동자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죠. 독일이었죠, 독일. 그래서 다음 문제, 미국의 무슨 법은 사회보장 용어를 최초로 공식화하였지만 사회보험 중에서 무슨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회보장 용어를 최초로 공식화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법이 도입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복지에서 상당히 불평등이 심한 그런 국가의 이미지를 갖게 됐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용어를 최초로 공식화했어요.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언제? 2010년도에 오바마 케어가 등장하면서 이 제도가 들어왔죠. 자, 7번 영국의 비밀법에서 아동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 공장에서 아동노동을 악용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법에서 아동은 어디로 보냈죠?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그 수공업의 사업주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서 기술을 익히게 했죠. 이걸 뭐라 그러죠? 도제죠. 도제로 보낸 것이 공장에서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동 노동을 착취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8번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으로서 급여 청구권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아닌
어떤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사회보험입법에서 급여 청구권, 그러니까 급여 청구권이 단순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자선의 차원에서 이게 아니라 어떤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청구권, 법적인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법적으로 사회적 권리가 됐다는 거예요. 9번, 미국은 대공황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가 공공복지에 관심을 둔 철학으로 정책 기반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하면 대공황 하면 뉴딜 정책이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